능천신제 5화 네가 졌다. 능검지는 능정남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족장 어르신, 저도 백부님과 함께 아버지의 행방을 찾겠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 족장의 수염이 떨렸다. 능철산도 말했다. 검진아, 너의 지금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오마. 아직 부족하다고요? 백부님, 제가 어느 경지까지 수련해야 허락해 주실 건가요? 능철산은 어리둥절해 머뭇거리며 말했다. 혼란 산맥에는 요수들이 많다. 적어도 연원경 오중의 실력이 돼야 할 것이다. 검진아, 네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우리 능씨 가문의 희망이다. 네 아버지도 절대 네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다. 백부님, 연원경 오중 이상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능검지는 확인하기 위해 말했다. 능철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 녀석, 어찌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냐? 그래, 연원경 5중이다. 하나, 설령 네가 전에는 연원경 9중이었어도 다시 연원경 5중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2-3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던 능철산은 무언가에 의해 목이 막힌 것 같았다. 능정남, 능철소 등 모든 사람이 놀라 능검진을 보았다. 연원경 7중? 어떻게 그럴 수가? 모든 사람이 능검진을 괴물 보듯이 보았다. 짧고 짧은 한 달이었다. 무온이 파괴되어 무로 돌아갔던 수련의 경지가 벌써 연원경 7중으로 회복되었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능검진은 서서히 입을 열었다. 백부님, 저도 이제 자격이 됩니까? 능검진의 그 말 자체는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았다. 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 낯빛이 변했다. 능정남은 두 눈이 빨갛게 변한 채 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한 달이다. 겨우 한 달 만에 연원경 7중까지 회복되었다니. 하늘이 우리 능씨 가문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의 두 눈이 끊임없이 반짝거렸다. 그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번에 설령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검진을 청화군에 들어가게 하겠다. 능철산과 다른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고작 한 달. 그 짧은 기간 만에 무온이 파괴되어 평범한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그가 다시 연원경 7중의 무인이 된 것이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아닌가. 능철산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서 이미 이 일이 자신의 손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능정남을 바라보았다. 족장님, 이렇게 되면 검진아, 네가 철심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안다. 하지만 혼란 산맥은 너무 위험한 데다 정씨 가문의 사람들이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다. 능정남은 심각하게 말했다. 그에게 능검지는 능씨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 능검지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족장 어르신, 백부님, 저도 어르신들께서 제가 변을 당할까봐 걱정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도의 길은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는 늘 위험이 따르는 길입니다. 무인들이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무도의 길을 닦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지금 혼란 산맥의 위험 속에 남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데 아들 된 도리로 어떻게 집에서 편히 앉아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검이 예리해지려면
계속해서 갈아주며 단련시켜야 하는 법입니다. 족장 어르신께선 부디 이 검진의 의견을 허락해 주십시오. 능검진은 날카로운 절세의 신검처럼 당당히 서서 말했다. 그의 몸에서 예리한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능정남은 오랜 생각 끝에 한숨을 내뱉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허락하마. 철상과 함께 혼란 산맥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거라. 하지만 약속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철산의 계획을 따르고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족장 어르신,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백부님의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능검진은 만약 약속하지 않으면 능정남이 자신을 혼란산맥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즉시 대답하였다. 반 시즌 뒤, 능검진은 등에 철로 만든 대도를 메고 능철산 등 10명의 무사들을 따라 혼란산맥으로 향했다. 혼란산맥으로 가는 길, 능철산은 혹시라도 눈 깜빡할 사이에 능검진을 놓칠세라 능검진의 옆에 붙어 계속 말을 걸었다. 검진아, 이 혼란산맥은 800리나 이어진 험지인데다 엄청난 수의 요수들이 서식하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 뒤를 잘 따라오고 절대 흩어지지 말아라. 백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검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마친 순간 그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걸음을 멈췄다. 검진아, 왜 그러느냐? 능철사는 궁금해했다. 능검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전방에 매복이 있습니다. 매복? 능철사는 당황했다. 다른 몇 명의 강자들도 긴장하며 전방을 주시했다. 하지만 앞은 조용할 뿐 매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능철군은 웃으며 말했다. 검진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너무 긴장한 것 같구나. 여기는 아직 우리 능씨 가문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정씨 가문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감히 여기서 매복하고 있을 리가 없다. 또 다른 강자 능철혁도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검진아, 네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혼란산맥으로 사냥하러 온 횟수가 너보다 훨씬 많지 않느냐? 만약 매복이 있었다면 우리가 너보다 먼저 알아차렸을 테다. 네가 많이 긴장한 거란다. 능철사는 긴장을 풀고 웃으며 말했다. 검진아, 네가... 그러나 능검진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몇 발자국 나아가며 등에 있던 대도를 뽑아 손에 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왔으면서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모습을 드러내라! 검진아, 여기는 매복이 불가능하다. 너는 왜? 능철군의 안색이 불쾌함으로 물들었다. 능검진이 건방지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쪽의 작은 수풀에서 갑자기 비웃는 웃음소리가 났다. 하하하! 우리를 발견할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알아차리기도 전에 끝내주려 했는데. 하지만 상관없다. 어쨌든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수풀 더미에서 연속으로 몇 개의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 수가 열을 넘겼다. 능철산의 안색이 흉하게 변하였다. 정진? 네가 어째서 여기에 있지? 정씨 가문의 10대 고수이며 진원경 삼중천의 경지에 오른 자, 철수의 팔을 자른 원수놈이 여기서 또 매복하고 있었구나. 망할! 모두들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리고는 저마다 능검진을 믿지 않고 매복 따윈 없다며 호언장담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정진의 손에는 한 자루의 긴 창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야유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능철산과 능씨 가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우리가 왜 여기 있냐고? 당연히 너희를 기다렸지. 능철산,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우리 정씨 가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널 죽이지 않으마. 너희 정씨 가문에 들어가라고? 바보 같은 소리! 능철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굳이 벌주를 받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군. 그럼 너희 목숨을 걷어가는 수밖에. 정진은 어깨를 움직이며 화난 얼굴로 말했다. 능철산이 어두운 안색으로 능철군에게 지시했다. 철군, 내가 정진을 막을 테니까 너는 검진을 데리고. 능철산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그가 뭐라 말리기도 전에 능검진이 먼저 기다란 돌을 들고 앞으로 나선 것이었다. 예리한 날끝이 정진과 정씨 가문 사람들을 향했다. 능검진은 담담하게 물었다. 네가 숙부님의 어깨를 잘랐다고? 에? 꼬마야, 네가 지금 누구랑 말하는지 알긴 한 거냐? 정진님은 우리 정씨 가문의 10대 고수란다. 주제도 모르고 싸움을 거는 거냐? 정진 옆에 있던 한 청년이 걸어 나오며 말했다. 근육으로 가득했고 온몸에서 강한 기색이 뿜어져 나왔다. 능검진은 눈을 찌푸리며 청년을 향해 말했다. 넌 뭐하는 놈인데 감히 끼어드느냐? 뭐? 이 건방진 자식이! 오늘 나 정작이 널 능지처참해주마! 정작이 분노하며 엄청난 살기를 뿜어냈다. 저자가 바로 타고난 괴력을 자랑한다는 정작? 빵알, 저 녀석 겨우 연원경 7중인데도 힘이 엄청나게 세서 연원경 8중의 모사들도 이긴다고 하던데. 검진아,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서 이리 와라. 능철사는 급하게 말했다. 정진의 동공이 움츠러들며 검진을 노려보았다. 검진? 네가 바로 약서를 파혼시킨 놈이구나. 정작이 한층 거센 살기를 내뿜었다. 능검진, 네가 감히 약서를 능욕하다니. 널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제발로 죽으러 왔구나. 삼염진의 제1의 천재가 내 힘을 얼마나 견디는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못할 것도 없지. 능검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 본인이 아직도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너는 무언이 파괴된 폐인이다. 널 죽이는 건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기보다 쉽다. 정작이 차갑게 말하며 다가왔다. 손에 있던 기다란 창을 들고 두 발로 땅을 디딜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일순간 정작이 마치 코끼리처럼 돌진해 두 손에 꽉 쥔 창을 높이 들어 갑자기 내리쳤다. 대산납정! 창도 외침도 실로 무서운 기세였다. 능철산이 사색이 되어 나섰다. 정작 검진을 해칠 생각은 하지 마라. 하하하, 능철산,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정진의 몸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싶더니 창을 휘두르며 능철산을 막아섰다. 능철산, 얌전히 너희 가문의 천재가 정작의 손에 죽는 걸 지켜보아라. 검진아. 능철산을 비롯한 능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능검진이 설령 연원경 7중이 되었어도 정작의 적수는 못 되었다.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상황은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능검진은 당황하지 않고 무릎을 굽혀 몸을 수그리더니 왼쪽으로 뛰어올라 정작의 파죽지세와 같은 일격을 가볍게 피했다. 곧바로 왼쪽 다리로 창을 밟아버리자 정작은 몸을 비틀거리며 앞으로 두 발짝 휘청거렸다. 이와 동시에 능검진의 호통이 정작의 귀에 꽂혔다. 힘만 셌지 움직임이 둔하구나. 네가 졌다. 뭐? 정작이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는 이미 날카로운 검이 내려오고 있었다.
칼끝이 지나가자 피가 뿜어졌고 머리가 높이 솟아올랐다.